할 수 있거든요. 예. 저의 경우에도 사실 어떤 유튜버가 저는 이건 뭐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거 청년들하고 청년 단체들하고 그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그때 인용한 것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제가 이걸 잘 인용을 하는데 예. Democracy dies in darkness.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법을 우리가 그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고 반려가 됨으로써 네. 이게 사실상 민주주의의 가장 그 첫 번째 권리가 언론 자유 아닙니까? 그럼요. 예,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이제 언론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 근데 이걸 자꾸만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처벌이나 징계 수위를 높인다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학자 노엘레 노이만이 얘기를 했듯이 말을 해도 감춰지거나, 그죠? 또 말을 해도 그 과징금이나 이런 처벌 때문에 징계 때문에 말을 또 안 하게 되면 소위 그 침묵의 나선형 고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판하는 목소리는 감춰지고 예. 침묵이 되고 오히려 뭐 추종한다거나 추종하는. 또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목소리들만 남기 때문에 네. 이 민주주의가 죽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미 국무부가 그래서 이례적입니다마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심각한 것이다. 우려스럽다. 검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사실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표현할 그런 경우들이 그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매우 드물죠. 이게 예. 사실 뭐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외교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의 나라 문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그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평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이례적이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예. 그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거든요. 매우 아주 통렬한 비판이라고 봐야죠. 예. 이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부가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이 입법 안을 마련한 저는 그 민주당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허점을 짚어본다면 어떤 거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것이 허위고 어떤 것이 조작 정보인지 뭐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플랫폼 기업에서 한다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그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은 그 검증 허위 조작 정보를 판명하는 그 기관 단체가 그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느 분이 참 그 말씀을 참 적절하게 하시던데 아직까지 허위 조작 정보를 판명할 그 기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법부터 예. 먼저 발효가 됐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저는 문제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형사법으로 충분히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과 관련한 것들은 있죠. 우리가 충분히 처리를 그럼요. 할 수 있거든요. 예. 저의 경우에도 사실 어떤 유튜버가 저는 이건 뭐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종군 기자로 취재를 할 때 예. 이진숙이라는 사람 현장 취재를 나가지 않았다. 예? 뭐 무서워서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랬는지 현장 취재를 나가지 않고 뭐 호텔에서 외신을 뺏겨서 썼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화면으로 다 봤는데요. 예. 스탠드업하고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길래 예. 이제 뭐 그분들은 제가 연령상으로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을 때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의 일생과 관련이 되는 문제잖아요. 저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고소를 해서 예. 20대까지 벌금형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보통신망법이 없어도 아. 충분히 이런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예.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는 혹은 여권에서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이거 때문에 이런 정보통신망법 내놓고 발효시킨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굳이 이 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더라도 예. 충분히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채널A 전 기자였죠. 이동재 씨, 지금 매일신문에 있는 이동재 기자가 김어준을 가짜 뉴스로 요 정보통신망법으로 77법으로 네. 일단 이 소청을 했더니 방위통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동재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77법 신고의 소급 적용은 될 수 없다는 게 방위통위의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방미통이 답네요. 이재명 정권의 그 기관이니까 제가 예. 뭐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물론 이제 취지 자체를 보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예. 뭐 최강욱 의원이 뭐 거의 사실을 이야기했을 걸로 보고 그대로 뭐 읽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동재 기자가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그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사실 뭐 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많죠, 사실. 네, 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아,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는 몇 개 캡처해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지금 떨고 있어야 되겠네. 금융치료 받겠는데 김어준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100만 배의 얘기를 김어준은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이 이동재 기자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뉴스는 77법 이전에 네. 물론 방송된 거긴 하다. 그렇다면은 이걸 비공개하거나 삭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이것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소급 적용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이것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센스 있는 그 법 금융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김어준식 이제 표현으로. 법 조치를 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동재 기자의 말대로 예. 만약에 이게 현재 그 정보통신망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숨겨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이력들은 이전에 그 레거시 미디어 종이 신문하고는 달리 종이 신문은 뭐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앨 수가 예, 없죠. 흔적이 예. 없어지지만 지금 현재는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지금 이제 수많은 독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이걸 클릭을 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뉴스가 아니라 과거의 기사가 아니라 현재의 기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다. 예. 그렇게 생각을 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레이나 김용훈 대변인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입틀막법의 일타 강사 퀸 진숙 의원님 방송 들으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김용훈 퀸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예.